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2과 이민 생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체류 자격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체류 자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비자죠. 비자는 이렇게 쓰는데 원래 비자는 영어에서 이렇게 나온 말이고요. 진짜 한국말은 사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증이 아니라 사증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비자 사증을 받으려면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어떤 조건이냐면 자, 이렇게 필요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필요한 조건을 뭐라고 하냐면요. 요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건이라는 말은 필요한 요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건이 있다라는 말을요. 요건을 갖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요건을 갖추다. 즉 필요한 조건을 갖추다,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심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심사는 비슷한 말이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심사에 어떤 종류가 있냐면 면접이 있습니다. 말하는 거죠.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접 시험을 뭐라고 그러냐면 면접 심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계속해서 비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비자는요. 비자를 받다 라고 얘기하죠. 비자를 받다. 여러분들이 비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F2 비자를 받았는데 F4를 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비자를 바꾸다가 되겠죠. 비자를 바꾸다라는 말을 씁니다. 쓰는데 만약에 이걸 땡땡하다 라고 얘기하면요. 변경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받다, 비자를 변경하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비자를 받으려면요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걸 시험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심사라고 얘기합니다. 심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문서를 얘기하죠. 문서로 심사를 봅니다. 그래서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얼마나 살았어요? 이런 서류가 있죠. 서류 심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말하는 시험, 면접 심사가 있습니다. 면접 심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패스, 페일 그러니까 합격과 불합격이 있겠죠. 그래서 합격과 불합격이 있는데 이 합격은 뭐라고 하냐면 통과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통과됐어요. 또는 합격했어요. 합격하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합격하다와 통과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뭐에서요? 심사에 통과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거는 패스를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국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요, 임준 씨는 국적이 어디예요? 한국 국적이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살 때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국 사람이고 싶어요.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한국 국적을 받아야 됩니다. 국적을 받다 또는 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따다라는 말은 자격증 같은 것도 따다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토픽 6급도 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다 역시 땡땡하다로 바꿀 수 있는데요. 뭐라고 그래요? 취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받다, 따다, 취득하다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적을 바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원래는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꾸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땡땡하다. 뭐라고 그랬어요? 변경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변경하다가 바꾸다입니다. 국적을 바꿨어요. 어디에서?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요, 한국 사람으로 귀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귀화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국적 변경 시험입니다. 국적을 한국 국적으로 바꾸는 시험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귀화 시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귀화 시험을 합격했어요. 합격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죠? 통과라고 했죠. 통과한 다음에 바로 한국 사람이 됩니까? 아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데요. 이 순서랑 똑같은 말을 절차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먼저 합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을 해서 여기에 끝납니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여기에 있다가 건너가서 여기에 있다가 그 다음에 건너가서 결국 여기에 있게 되겠죠. 여기가 목표예요. 목표.
목표가 되면 이 사람이 하나의 순서, 즉 절차를 어떻게 해요? 절차를 하나 밟다라고 얘기하죠. 밟다. 이렇게 발로 밟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다라는 것은요.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진행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절차라는 말은요. 순서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 2, 3, 4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진행하다를요. 절차를 밟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여기 사장님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있고요. 여기 사원이 있습니다. 사원이 있는데 맨 밑에 있는 사원이 바로 사장님에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중간에 대리가 있고요. 중간에 부장이 있어요. 부장이 있으면 먼저 대리에게 얘기하고 대리가 부장에게 얘기하고 부장이 사장에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절차를 밟는 거죠. 순서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비자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비자는 다시 한번 사증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자, 사증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비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37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물론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본 표에는 37가지.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3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F5 비자가 있어요. F5 비자는 영주권이라고도 불리는 비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연장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 비자를 받다. 그리고 비자를 취득하다. 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비자를 바꾸다, 변경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비자가요. 2018년 6월 20일부터 2019년 3월 1일까지입니다. 비자 끝나면 여러분 나라로 돌아가야 돼요. 외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자를 더 길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연장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자를 연장하다 이 말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비자를 연장하다. 자, 영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비자를요. F5 영주권을 받으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연장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한국에 살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비자가 영주권이죠. 자, 제출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내다랑 비슷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숙제를 했어요. 숙제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숙제를 제출하세요.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출하다는 내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출하다, 내다. 그런데 만약에 돈을 내다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계산하다 또는 지불하다나 계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제출하다라는 말은 서류를 내다, 숙제를 내다 이런 식으로 쓸 때 쓰는 겁니다. 제출하다는 서류를 내다, 숙제를 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보고서 같은 것도 서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내는 것을 제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임준 씨가 있고요. 임준 씨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있죠. 그런데 임준 씨가 이번에 F5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비자가 있잖아요. 비자가 다 어떻게 돼요? 바뀔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F5가 아니라 귀화를 했어요. 이제 한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비자도 아니면 국적도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준 씨가 어떤 것을 제출하냐면 이 사람은 내 아내예요. 이 사람은 내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내 딸이에요. 이렇게 다 적어서 제출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면 가족관계등록부라고 얘기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것은 이 사람이 제 아내예요. 이 사람이 제 딸이에요. 이 사람이 제 아버지예요. 이렇게 다 써있는 종이를 얘기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비자가 바뀔 때 또는 국적이 바뀔 때 중요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임준 씨가 다른 어떤 나라에서 살다가 한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걸 귀화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귀화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한국 국적 하나, 그 전에 있던 나라의 국적 하나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두 개를 가지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중국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요 기본적으로는 이중국적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포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 국적을 가지려면 이 국적을 포기해야 됩니다. 즉 전에 있던 나라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됩니다. 저는 그 나라 사람 안 할래요. 한국 사람 할래요. 이렇게 하는 것을 외국 국적을 포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외국 국적을 포기했으니까 이제 한국인으로서 주민등록증을 받게 되겠죠. 주민등록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요. 자, 이제까지는 외국인 등록증이 있었어요. 외국인 등록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생긴 외국인 등록증을 다시 줘야 되죠. 다시 주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반납하다. 처음에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냅니다. 다시 돌려주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반납하다. 반납하다 하고요. 주민등록증은 받아야 돼요. 받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발급받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받다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만들어서 줘요. 그러니까 발급받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12과 이민생활의 어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요. 대한민국에서 행정을 하는 곳은 어디냐면 정부가 있죠. 정부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있고 여러 정치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서울시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청이 있겠죠. 시청역도 있죠. 동작구라고 합니다. 시에는 25개의 구가 있어요. 서울시에는 25개의 구가 있는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구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는 뭐가 있습니까? 동에는 동청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동사무소. 옛날에는 동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옛날이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주민센터로 바꿨습니다. 보통 동주민센터, 그냥 주민센터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는 도시, 도시에서 있는 거고요. 만약에 시골에 갔어요. 시골에 가면 읍이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간단하게 읍사무소, 면사무소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부, 시청, 구청, 그 다음에 주민센터가 있고요. 시골에는 읍사무소, 면사무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적을 바꾸면 또는 귀화하면 이런 사무실에 가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고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고충은요,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어려움, 힘든 것.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어려움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힘들다.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살아요.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충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고충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의사소통입니다. 여러분 한국어 잘해요? 한국어 조금 잘해요. 조금 잘하는데 아주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네, 못 알아들어요. 한국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자, 이렇게 왔다 갔다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의사소통이라고 해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고충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무실에서 외국인하고 한국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외국인 그리고 한국 사람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100만 원을 받아요. 이 사람은 70만 원을 받습니다. 어때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더 많이 받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서로 다르게 대우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차별 대우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잘해줘요. 어떤 사람들에는 못해줘요. 이런 것들을 차별 대우라고 얘기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어려워요. 고충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똑같이 일하는데 이 사람은 이익을 봅니다. 100이라는 이익을 보고요. 외국인은요, 마이너스 30이에요. 이런 것들은 반대로 불이익을 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불이익, 비슷한 말로는 손해를 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익을 보다 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이익을 보다, 손해를 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합니다.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냅니까? 왜 이래? 이렇게 화를 내요? 화를 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참습니다. 참다. 비슷한 말은 견디다, 견딥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말은 인내하다, 인내합니다. 이렇게 참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다시 한 번만 비자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자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증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비자를 받다 라고 얘기하고요. 비자를 바꾸는 것은 비자를 변경하다 라고 얘기하죠. 변경하고요. 또 길게 늘리는 거 있어요. 길게 늘리는 거. 그래서 1년 비자였는데 다시 1년을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연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비자를 받을 때나 변경할 때나 연장할 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을 뭐라고 그러죠? 수수료라고 합니다. 역시 아까 고충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고충 중에는 돈도 있어요. 뭐냐면 비자를 변경하거나 연장할 때 수수료 너무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 돈, 수수료가 너무 커요.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부담스럽다. 돈이 너무 많이 들 때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부담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수수료가 부담스럽다도 고충 중에 하나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12가 어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